네, 이어서 시장 상황 또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약세권에 머무르고 있는 시장인데요.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팀장으로부터 말씀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강 후약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잠시 쉬어가다가 안도랠리를 이어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여기가 과연 끝인가 아니면 조금 더 갈 수 있을까 여부가 중요하게 보이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더 쉬더라도 추가적인 안도 랠리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해를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해에도 유럽 위기가 있었을 때 12월에 LTRO라는 제도가 생기고 나서 지수가 올랐던 경험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오르는 기간이 보통 한 분기 정도, 2달에서 석 달 가까이 올랐었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우리 지수가 이미 선반영됐으니까 나름대로 일정 부분 지금 스타트는 아니다라고 보더라도 사실 1월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최근에 급등에 따른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지수가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무게를 두시는 게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두고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래소도 거래소지만 지금 중소형주,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크게 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형주와 중소형주 비중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포트폴리오 내에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지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중소형주냐 대형주냐 이렇게 가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무의미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기업들의 어떤 이익의 안정성이라든가 글로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이제 주식을 좀 크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무하지만은 주식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계좌가 이렇게 크지 않으신 분이 아니면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중소형주가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본다라면은 사실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대형주나 중소형주 갈라야 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종목이 괜찮다라면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지금 시장에서도 보여줬던 것처럼 굉장히 좀 시장이 많이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즉 저희들이 전략하는 입장에서 지수가 얼마다라고 제시를 해드리지만 사실상 지금 2,000포인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면 중소형주든 대형주든 가릴 것이 아니라 되는 종목 중심으로 좀 포트폴리오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제일 중요한 건 좀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을 과연 어떤 종목군으로 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종목군이 유망할까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환율에 대한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 원화가 강세를 띠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엔화 같은 경우는 초약세겠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IT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종목들이 일본과 경쟁을 이제는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100%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상당 부분 경쟁력이 국내 기업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환율에서는 조금 좀 비껴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 자동차 쪽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종목을 나눠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정조준 한다라면 원화 강세됐었을 때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내수주 종목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관련해서 IT와 내수 종목의 대응 전략을 펼친다라면 이 시장에서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